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이거 지금 표에 되어 있는 거 하나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여기 카페라테 효과는 뭐냐면, 카페라테가 커피지. 네. 이 라떼를 하루에 한 잔씩 먹지. 이 한 잔씩 모이는 거를 몇십 년 동안 복리로 집어넣으면 100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 복리가 뭐야? 원금이 있으면 이 이자까지 전부 다 원금이 되고, 또 이자를 붙여서 또 전체 원금이 되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지? 네. 그렇게 복리 이자로 30년 이상, 얼마 이상 되면 밀리언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카페라테 효과야. 이해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자산은 자본 플러스 빚을 자산이라 그래. 이게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종류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야. 일단은 예금은 은행에다 하지. 금전을 은행에다가 맡겨. 목돈을 맡길 수도 있고, 짠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은행에다 주는 거야. 근데 예금을 만기일 전에 아무 때나 수시 입출식이라 그래. 수시로 입금 출금을 할 수 있는 건 보통 예금이라 그래. 뭐라고? 보통 예금. 보통 예금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겠지. 그치? 그래서 만기 후에, 근데 만기 후에 원금하고 이자를 찾을 수 있게 그냥 맡겨놔도, 목돈을 그냥 턱 맡겨놔도 상관없어. 근데 뭐라고? 만기일 전에 아무 때나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관 금고로 쓰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익성이 지금 이자가 2%? 뭐 이 정도밖에 안 줘. 2%, 1%. 이해됐지?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보관을 하면, 일본 같은 데도 마이너스 금리야. 100만원을 맡기면 10달 후에 파지면 98만원을 줘. 마이너스 금리. 알았어요? 마이너스 뭐 0.2%, 뭐 0.1%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맡겼을 때 이 보관 비용, 관리 비용을 내라고 할 만큼 수익성이 떨어져. 다만 은행이 보금을 하니까 안전성이 높아지고, 예금자 보호 제도는 5천만원 정도, 한 사람당 5천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이제 보호하기도 하고,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은행이 안 망하면 안전하다는 것 뿐이야, 상대적으로. 근데 유동성은 움직이는 거거든. 돈을 넣었다 뺐다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은 항상 수시로 뺄 수 있으니까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예금 알겠어요? 근데 이 보통 예금 말고 정기적금이라는 게 있어. 정기적금. 기간을 정해서 금액을 누적시켜서 쌓아나가는 거야. 그래서 매월 초에 넣기도 하고 월 말에 넣기도 해. 그래서 오랫동안 넣으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에 대한 이자를 주지. 또 여기다 10만원을 넣으면, 이 10만원은 이게 10달의 이자인데 이건 9달의 이자를 주지. 또 10만원을 넣으면 8달의 이자를 주지. 그래서 수학에 나오는 계산법칙처럼 이 이자들을 누적해갖고 나중에 한꺼번에 원금 플러스 누적된 이자들을 줘. 이건 복리는 아니고 달리야.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소액을 꾸준히 납입을 해서 모았다가 타는 걸 정기적금이고, 중간에 이걸 해약을 하면, 이게 나 이거 그냥 돈 찾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장된 이자율이 확 줄어버려. 중도를 해주면 거의 이자를 못 받을 만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납입해서 돈을 모을 수는 있는데, 유동성은 그러니까 줄어들지. 안전성도 높지. 네. 근데 수익성은 그나마 개선이 되지, 조금. 그나마 개선이 되지만, 정기적금에 이율이 있어. 이자율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 이해됐어요? 네. 달리 작재는 크지가 않아. 근데 복리는 큰데, 복리 상품은 정해져 있어. 은행에서는 몇 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복리 상품은 보통 은행이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뭐 이런 데서 특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해.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정기예금은 됐고, 그럼 주식은 뭐냐?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지면, 주식회사를 만들 때 이 회사를 자본을 1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주식회사는 요건이 있어. 몇 명이 모여야 되고, 요건을 갖추어서 주식회사를 할 때 주식을 1천만원어치 발행을 해. 그럼 하나에 1000장을 하면 만원짜리지. 이게 여기 1만원 이렇게 써있어.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발전을 하면, 이 회사가 1000만원 가치가 아니라 1억짜리 가치가 되면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을 하는데 이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 그러면 증서래요.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증서. 이 주식을 50% 이상, 51% 이상 소유를 하면 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 가치가 있으면서 요거에 이 지분율이야, 이 기업에 대한. 그래서 이걸로 주주총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 총회를 해서 회장도 뽑고 사장도 뽑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발행하는 증서지. 네. 그런데 투자했던 증서야. 내가 얼마큼 투자했는지. 그런데 이 기업이 발전을 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크지만 기업이 망하면 이게 쓰레기야, 이게. 왜? 이 기업이 마이너스 빚이 있어. 그런다고 이 주식을 사겠어? 안 사지.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량주라고 해요. 우량주. 오랫동안 한국전력, 삼성전자 뭐 이렇게 대형이지. 거기다가 우량주지. 거기다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격언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를 주는 게 아니야.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제도도 없어. 그 개인이 하는 거야. 만기도 없어. 만기.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야. 회사 소유권이니까. 그럼 소유권의 일부의 지분을 갖는 거야. 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주식을 만들어도 이걸 거래를 하지 않고 개인끼리 그냥 사고 팔어. A하고 B끼리. 근데 이 회사가 일정 규모를 갖추면 허가를, 증권거래원, 허가를 거쳐서 재무조사도 하고 돈 얼마를 썼나, 니네 능력 얼마야, 이런 것도 다 검사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이름을 걸어. 이게 윗상자, 상장한다고요. 주식시장에 올린다.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비상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식시장이니까 이건 장내거래인데 이건 장외거래라고 그래. 이해됐어요? 네. 주주가 뭔지 알겠죠? 응?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을 돈을 벌으면 이익금이 있으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 이익금에 대한 주주별로, 주수별로 배당을 해줘. 이익금을 배당하는 걸 배당금이라고 그래. 돈을 안 벌으면 안 주고. 이해됐어요? 네. 다음에 이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게 1만원짜리가 아니라 50만원으로 올라가지. 그러면 40만원대, 40만원대 샀다가 50만원이 되면 10만원을 벌 수 있지. 이게 시세 차익이라 그래. 시중에 세력, 상황에 따라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사고 팔아서. 이해되세요? 이게 주식 투자라 그래. 자, 그러면 이거는 주식 회사와 관련됐죠? 그러면 이 채권은 뭐냐? 채권은 이게 법을 보면, 민법을 보면 민법 총칙이 있어. 민법 총칙에는 뭐가 있냐면 민법, 거래할 때 했을 때 사람이 국민끼리 되는 민법 총칙에는 사람이 있어. 자연인, 보통 사람하고 법인이 있어. 법인. 주식회사도 법인이야. 법으로 인정한 단체를 사람처럼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자연인이 있고, 자연인은 보통 사람, 법인이 있고, 이 사람들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써 있어. 그래서 이렇게 권리 의무, 권리 능력이 써 있고 일반적인.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계약을 하는 채권이 있어. 물건이 먼저 있으면 물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동산, 부동산이 있어. 그걸 물건이라고 그래. 뭐라고? 동사를 움직이지? 네. 부동산은 건물이나 이런 거 큰 거 못 움직이지? 네. 동사는 돈도 되고 물건도 되고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을 서로 계약을 해야지. 그러면 채권이 있어. 채권. 그 다음에 가족법이나 신분법이 있어. 가족법, 신분관계, 상속 이런 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민법,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파트로 나눠졌거든. 이 채권은 주로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약을 어떻게 지키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채권법이란 것은 뭐야? 계약을 하면 되지. 네. 채권, 계약한 빈문서야. 빈문서. 빈문서에다가 내가 돈 얼마 껐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빈문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국가가 발행하면 국가채권,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견하면 지방채, 그러면 그거를 국채, 그걸 공채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 이게 사채 시장이라고 하는 거. 조폭들. 조폭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채 시장. 개인끼리 돈 꾸고 갚으라고 하는 거.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국가는 돈이 필요할 때 국가채나 지방채를 발견해.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그 지방채 어떻게 쓰냐면 3년 후에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을 줄게 하면서 팔아. 근데 이거를 얼마에 사라 이렇게 할까? 선진국은 야 3년 후니까 이자 10만 원만 줄 테니까 90만 원에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안정적이게 이걸 사 사람들이. 근데 어떤 나라는 망해가 못 갚을 것 같아 이거. 그랬더니 우리 90만 원에 사라 그랬더니 안 사. 50만 원에 사 그럼 혹시 안 망하면 50만 원 벌겠네 하고 사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사채를 이 국공채를 샀어. 국공채를 이렇게 샀는데 이게 10달이 지나면 1년 후에 돈을 주기로 했거든. 나는 90만 원에 샀어. 그러면 1년 후에 얼마를 받아? 100만 원이지. 가지고 있다 돈이 필요해서. 그럼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얼마에 팔고 싶어? 90만 원을 팔려? 더 싸. 더 싸게 팔어? 좀 있으면 5개월만 지나면 100만 원 받는데 6개월을 지났어. 그러면 나는 95만 원에 팔게 그래야겠지. 팠잖아 나중에 5개월만 지나면 6개월만 지나면. 그랬더니 안 사 그랬어. 그랬어 그럼 내가 93만 원에 팔게 그랬더니 애들이 사. 왜? 1년 기다려서 10만 원 벌었는데 6개월만 기다리는데 7만 원 벌잖아. 이해됐어? 네. 그러면 한 3달은 안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아? 네. 그래서 이걸 사고 팔어 이 채권을 개인끼리. 이해했어?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걸 뭐라고? 내가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그치? 또 기업에서 발행하면 기업채요. 기업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 저희 채권 사세요. 삼성전자 채권입니다. 1년 후에 이자 10%로 쳐서 100만 원 드립니다. 90만 원입니다. 그럼 얼른 사 사람들이. 왜? 은행 이자는 3%인데 얘는 10% 준다잖아. 살리 안 살리? 사지. 그러면 회사에서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약정 이자가 있어. 언제 이율 얼마입니다. 말기 되면 무조건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이자만큼밖에 안 올라가지. 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수익성은 떨어지지. 네. 그렇지만 이거는 회사만 안 망하면 무조건 주지. 네. 그런데 예금은 아니니까 뭐 5천만 원 예금자 보험 이런 건 없지. 네. 은행을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근데 말기일 전에 회사한테 야 나 이거 안 할 거 돈 내놔 이렇게 못하고 개인끼리는 서로 사고 팔 수 있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게 뭐라고? 채권. 뭐가 있다고? 국가채, 지방채, 기업채. 국공채, 보통 국가채, 국공채는 3년 만기가 많고 1년, 3년 뭐 이렇게 해놓고 이자를 해줘. 자, 펀드는 잠깐만. 이 펀드 매니저 이런만 들어봤지? 네. 어떤 사람이 이 주식 투자를 해. 대신 채권도 사.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이 펀드 규정에 맞게 투자를 해서 더 수익률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거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저희가 투자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그럼 줘. 그럼 펀드에 맡겨. 근데 이 펀드도 그럼 뭐라고? 상품이니까 상품 설명을 막 해주겠지. 네. 그런데 자, 저희는 무조건 은행이자 3%인데 저희는 5%, 7%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더 나면 고객님한테 95% 드리고 저희가 5% 먹겠습니다. 수수료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옛날에 무조건 수익률이 20% 이상이었었어. 저 사람들. 맡기면 돈 되겠다. 딱 맡기지. 그러면 7%는 무조건 받고 그지? 더 수익이 나면 그것도 준다며. 네. 얼마나 좋아해. 그래서 맡기는 거지. 근데 펀드 조건이 그러니까 다 다르겠지. 상황에 따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익을 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수익이 잘 나는 건 뭐뭐 있어? 주식, 또 채권. 왜? 안정적으로도 투자를 하지만 도전적으로도 투자를 해야지. 네.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펀드에서 조절을 하지. 근데 이거는 직접 뭔가를 샀는데 이건 뭘 한 거야? 맡기.
투자한 거를 맡기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지. 펀드는 두 개 섞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다 그랬지. 동산은 물건이나 돈, 그지? 부동산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건물, 산, 뭐 이런 거. 안정성은 높아, 땅. 수익성도 지금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나쁠 수도 있어. 안 올라가고. 그런데 뭐라고? 유동성은, 이거 부동산 안 팔리면 어떡해? 빌딩을 샀어. 안정성은 있지, 이제 빌딩 됐으니까. 세를 주니까 수익성도 조금 있지. 근데 안 팔려. 내가 돈 쓰려고 했더니. 그럼 유동성이 없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미래의 불특정, 알 수 없느냐. 정해졌으면 안 돼. 근데 뭐, 알 수 없는 위험. 그죠? 알 수 없는 위험에 공동으로 돈을 조금씩 내줘. 보험회사가 있으면 내가 암에 걸릴지 안 할지 모르지. 네. 근데 거기에서 암보험을 다 여기다가 내서 여러 명이 이렇게 내는데 그 중에서 걸린 사람을 도움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암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비한 거지. 네. 그게 보험이야. 연금은 일정 연한이 지나서 연금을 보면 부어서 누적한 돈으로 이 노후의 일정 연한 동안에 이거를 분산시켜서 잘라서 그 수익금을 주든지 하는 거다. 국민연금이 이거는 국민이 강제로 드는 거고, 국민연금은 공적으로 하는 거고, 종신보험이라고 그래. 나중에 늙어가지고 일정 이후 60 넘어서 보험을 들어. 종신보험을 들으면 여기에 종신보험 연금이 있어. 보험회사에 부면 연금처럼 나눠주는 게 또 있어. 이해됐어요? 또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 살면서 돈을 조금씩 띄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퇴직연금을 줘. 퇴직자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모았던 거를 나누어서 줘. 퇴직연금이 있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요 보통예금은 은행에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네. 요 두 개는 은행이지, 은행. 그치? 예금 보호 제도가 은행 그 예금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써있지. 어떻게 뭐라고 써있어? 예금만 보호하는 제도. 이건 뭐냐면 서민들이 은행이 망했다고 너무 큰 피해를 줄까봐 이 저축한 통장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치? 우선 은행이 망했더라도 우선 변제를 해주고 우선 해주는 거야.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은행이 망했을 때 주는. 자, 그러니까 보통 예금과 정기예금은 은행에서 하지. 네. 주식은 뭐라고? 주식시장에서 하든지 장외거래를 하기도 하지. 네. 채권은 뭐라고? 채권시장이 따로 있겠지. 국공채도 있고 지방채, 기업채, 그지? 개인이 하는 건 사채. 사채가 뭐라고? 빈문서. 언제까지 너 이자 몇 프로로 나한테 너 빚 줄게. 개인 간에도 하는 거야. 그게 사채야. 근데 이 사채를 개인 간에 돈이 없으니까 이걸 회사를 만들었어. 그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돈 끌어오라고 무슨 캐피탈 이런 거야. 캐피탈.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펀드는 뭐라고? 이 주식과 채권의 수익을 놓기 위해서 방식을 구성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 대신 해줄게요. 해주는 거지. 이 상품이 뭘 말하는 거? 뭐라고? 상품. 이 주식과 채권은 어떤 식으로 몇 프로를 주고 언제까지 투자하고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규칙을 쭉 만들어서 보여줘. 그런 다음에 뭐라고? 대박 종신보험, 종신상품, 7+ 무슨 펀드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이제 영화에서도 펀드 만드는데 영화 펀드가 뭔지 알아? 영화를 만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 펀드에다가. 그럼 영화가 하면 그 수익률이 발생하면 그걸 나눠줘. 그런 게 영화 펀드예요. 정치인들도 누구누구 펀드 그러잖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그 펀드로 국회의원이 되면 당선된 사람은 그 선거 비용을 돌려주지. 그때 다 돌려줘. 수익률을 조금 쳐줘서. 그러면 후원하는 셈 치고 펀드에 가입하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펀드는 뭐가 있어야 돼?
이 펀드 상품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네. 자, 부동산은 얘기했죠. 여기서 부동산. 이 채권은 뭐와 관련돼요? 펀드하고 채권. 네. 주식은 뭐라고요? 주식시장. 그러면 주식은 어디냐? 이거는 민법이고, 민법 말고 또 상법이 있어.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에서 또 다뤄. 상법에서 주식회사가 있어. 이해됐어요? 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회사에서 또 다른 거라고. 됐어요? 네. 이거는 뭐라고? 은행법이 따로 있어. 자, 그러면 이거는 은행법, 이거는 뭐라고? 주식 권리에 대한 주식법 이런 게 되겠지. 이거는 채권법. 네. 그죠? 이거는 뭐라고? 은행법의 일종으로 다루겠지, 펀드는. 그지? 자, 부동산은 물권. 이거는 보험업법이 따로 있겠죠? 네. 이거는 또 연금법이 따로 있겠죠? 네. 다 됐나요, 설명? 네. 수고하셨습니다.